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구독자님이 공유해 주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이해를 높여가는 영상인데요. 505B2로 할지 505B1을 할지 폴체인 본계약과 연계해서 분석을 해 주셨던 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분석까지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게 정확히 다들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에소메졸 사례를 들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뭐 특허 분쟁에 대한 쟁점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8월 7일에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었는데요. 한미약품 에소메졸이 국내 개량 신약 최초로 FDA 최종 허가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개량 신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개량 신약이라는 것은 일단 이미 허가된 의약품에 비해서 개량이 되었다라는 건데, 안정성, 유효성, 유용성이 개량된, 그리고 진보성이 있다라고 인정받은 의약품을 말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개량 신약인데, 지금 에소메졸이 개량 신약 중에서 최초로 FDA 허가를 받았다는 거죠. 개량이 되었다는 거니까 이전에 신약이 있었던 거를 알 수가 있는데, 2012년에 미국 내 처방 1위 제품이 넥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에소메졸이 등장을 하게 된 건데, 이거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글로벌 제약회사가 만든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출이 얼마나 컸냐면요, 2012년 미국에서만 60억 달러, 대략 하나로 한 6조 정도 되겠죠. 매출을 기록한 약인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허가를 받았냐라는 것은 이제 에소메졸이 있었고 이제 넥시움이 있잖아요. 이거를 연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제 바꿔가지고 개량 신약을 만든 건데, 이게 2013년 8월 FDA 시판 허가를 받았다는 게 방금 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허가를 받으려면은 어쨌든 임상시험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라는 것은 이제 넥시움과 비교를 했습니다. 에소메졸을 넥시움과 비교를 임상했는데 뭘 비교했느냐? 이게 비열등성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치율이 이제 93%로 넥시움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더 개선이 된 거죠. 완치율이 더 개선이 된 그런 임상 시험을 바탕으로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 FDA 시판 허가 받았으니까 뭐 한국에서도 판매가 이제 됐겠죠. 그래서 연간 200억 원 매출을 또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만. 그래서 에소메졸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은 미국 FDA로부터 이제 시판 허가를 받은 국내 최초의 개량 신약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뭔 이상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누구 입장에서 생각을 하느냐,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이거 약간 어이없죠. 자기들이 힘들게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 단계 해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가능성 높아 보이는 걸로 임상시험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허가를 받아놨더니, 한미약품의 에스메졸 후딱 만들어가지고 시판 허가를 받아서 자기들보다 더 이제 그 효과가 좋잖아요. 그 사용하니까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특허 소송을 벌였습니다. 야, 이거 우리 약인데 너네가 그렇게 해버리면 어떡하냐 라고 해서 2년간 특허 소송을 이제 벌였는데, 이제 결국에는 그 여기 지방법원, 미국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화해 조서에 의해서 합의가 일단락됐습니다. 한마디로 한미약품 입장에서는 특허 소송이 잘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됐느냐, 넥시움이 특허가 만료가 되기 전에도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무슨 말이냐면은 제네릭이 아니라 이거는 개량 신약이거든요. 그래서 각각 특허가 됩니다. 이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개량 신약이랑 제네릭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죠.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이 넥시움 특허가 만료가 됐을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개량 신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르게 또 허가를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이거 나름대로 판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넥시움은 또 넥시움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한미약품 거는 에소메프라졸 스트론티움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가 됩니다. 어디서? 미국 현지에서 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요 넥시움 특허도 만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서는 지금 넥시움도 판매가 되고 있고요, 얘도 같이 판매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은 또 이제 미국에 뭐 인프라가 조금 이제 더 도움 받을 수 있는 뭐 암릴이라는 것을 통해서 회사죠. 그래서 에스메졸을 출시할 계획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서는 이거 보면서 부들부들 하겠죠. 아마 느낌은 자기들 것을 뺏겼다라는 그런 느낌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특허 소송을 걸었죠. 이거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런 특허 침해 관련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2019년 기사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연 변경은 이거 특허 침해다라는 판결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량 신약 개발도 비상이라고 했는데, 내려가서 보면은 요 이제 대법원이 최근에 이제 연 변경만을 해가지고
이거는 연 변경했으니까 다른 성분의 약이다, 그런 식으로 특허권을 회피한 약에 대해서는 이건 특허권 침해입니다 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계량신약은 카피약이랑 다르다고 했죠. 이 오리지널과 거의 같은 의약품으로 봅니다. 그래서 둘 다 특허를 이제 보호받으면서 동시에 출시가 될 수 있는 거고, 카피약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특허가 끝나야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판결문을 이제 살짝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과거에는 이 단순 연 변경 또 계량신약으로 인정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단순 연변경만이 아니라 뭐 다른 개선 사항이 있어야지 이제 계량신약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 알약을 뭐 패치로 바꾸던가, 뭐 주사를 알약으로 바꾸던가, 이런 식으로 복용 수능도만 개선해가지고 계량신약으로 개발하는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다른 개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재 개선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조금 다르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게 뭔가 더 유의미한 효과가 더 있지 않으면은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이미 허가된 제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제재 개선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효 성분 용량 감소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뭐 유효 성분이 줄인 다음에 줄여도 효과가 더 뛰어난다면 더 적은 약을 먹고도 효과가 있다는 것은 개선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입증하지 못하면요, 이런 제재 개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에조메솔 같은 경우에는 아까 93% 대 뭐 80 몇 %였잖아요. 더 효과가 더 높아졌다라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뭐 미국 법원에서도 이거 괜찮다라고 이제 해준 것 같고요. 에조메졸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계량신약을 만들었냐라고 봤을 때는 알가 S 이성질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같은 용량 대비 더 높은 혈중 농도를 나타내는 것만은 분리해가지고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먹어도 더 효과가 높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것만을 분리시켜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했다. 그러니까 이제 농도 대비 더 높은 혈중 농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성질체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면요, 이제 구성 이성질체가 있었고 입체 이성질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거울상 이성질체가 있었죠. 여기 보면은 용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 카이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계량신약들에서는 카이랄 의약품들이 있죠. 그 다음에 아까 R 이성질체, 뭐 S 이성질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뭐였냐면은 이제 R은 오른쪽, 즉 시계 방향을 R이라고 하고, 그 반시계 방향으로 할 때는 S, 라틴어로 왼쪽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랄 의약품이라고 하면은 거울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R이랑 S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오메프라졸은 S 이것만을 분리를 해가지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부작용은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효과가 좋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여기까지 505B2 이제 계량신약 이제 허가 신청 패스웨이를 한 걸로 이제 추측이 되는 한미 약품의 에소메졸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특허 분쟁도 있었고 그런 것들 쟁점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연 변경만 해가지고 단순하게 이제 같은 것만 했으면은 이제 계량신약으로 인정해줬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고 이제 확실하게 뭔가가 개선이 되어야지 해준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서는 그 HLB가 요걸로 진행할지 요걸로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폴체인 본계약이랑도 연관을 시켜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까지 보셨으면은 대부분 이제 감을 어느 정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량신약, 요거는 오리지널 신약입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